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당의 탄천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제약회사 그 약물 그 판매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매출을 가장 많이 올렸던 기업이 에너지 기업들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순위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그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그 마케팅 전략은 아주 집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그 마케팅 전략의 기본은 뭐냐면 아픈 사람한테만 약을 팔아서는 자기네들 그 기업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그들의 그 오직 관심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약을 판매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마케팅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간된 지는 꽤 됐지만 그 질병 판매학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지 그거에 대한 그 적나라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쭉 보면은 그들의 그 마케팅 전략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콜레스테롤을 심장마비나 돌연사의 주범으로 몰아붙여라. 그래서 누구나 다 중년이 지나면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마련인데 그게 있으면 당신의 심장마비가 오고 그로 인해서 돌연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고혈압이죠. 그 정상 범위를 좁히면은 환자가 뭐 100만 내지 1000만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혈압이 만일에 뭐 140인데 그거를 지금 뭐 130이나 120, 지금 120 넘으면 뭐 고혈압이라고 걔네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병원에 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위험군이니까 약을 드셔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줄로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고혈압의 정상적인 고혈압 수치는 자기 나이의 절반 더하기 11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0대다 그러면은 40의 절반 20 더하기 110 하면은 130이 정상 혈압입니다. 40대는 130이고 그러면 60대는 30에 더하기 110을 하면은 60대라면은 140이 정상적인 혈압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혈관 벽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은 더 많은 힘으로 그 혈액을 밀어내야만이 말초 신경까지 말초 혈관까지 다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약으로 높은 혈압을 줄이게 되면은 오히려 미세혈관에 피가 돌지가 않아서 다른 합병증이 오히려 더 유발이 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마케팅 전략은 고혈압의 그 정상 범위 수치를 좁혀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120 넘어지면은 고혈압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걔네들 마케팅 전략이니까 120이 넘더라도 내가 60대면 140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세 번째 마케팅 전략으로서는 골다공증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젊은 여성들을 그 위험군으로 포함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골다공증은 마찬가지 생명현상이죠.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그게 병이 아닌데 그걸 병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민성 대상증후군. 이것도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식 질환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케팅 전략은 우울증.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가 문제에 있어서 오는 거라 하고 인식을 시키는 거죠.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우울증이 어떻게 뇌에서 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죠. 병원에 가서 그 우울증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다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은 아예 멀리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케팅 전략은 월경전 불쾌장애. 이거는 모든 여성들을 잠재 고객으로 만들어라. 이거 병도 아닌데 이제 병으로 만들어서 또 약을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일곱 번째 마케팅 전략은 폐경을 활용해서, 이것도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데 이거를 질병으로 믿게 만들어라. 폐경도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마케팅 전략은 사회 불안장애. 이거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질병으로 브랜드화 시키라 이거죠. 그래서 없는 이런 병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아홉 번째 마케팅 전략은 주의력 결핍 장애. 뭐 요즘 많이 들어보죠. 뭐 애들이 산만하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죠. 그래서 그 환자 자신한테도 또 그 가족한테까지 그거를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로 이제 여성 그 성기능 장애. 이것도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게 지금 이제 제약 회사들이죠.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2년 반 전에 전 세계의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제약회사와 WHO 기타 관련 기관들과 짜고 한탕을 크게 해먹었죠. 그 한탕으로 그들은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텔레비만 보고 앉아서 걔네들이 위협하고 과장하고 협박하는 그 게임에 넘어가서 다 그 제약회사를 도와줬죠. 온 국민이.
그래서 그 자유의지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의사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방해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남들이 생각하는 그거에 휩쓸리다 보면 그런 2년 반 전에 왔던 그런 광풍에 다 휘말려 버린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회사, 정부 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 험한 세상을 꿋꿋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은 그 제약회사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대상으로 환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약을 어떻게 판매를 하는 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간 그 모든 정보를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